많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분에게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좀 내리셔서 빨리 맞추시는 게 급선무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50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어떤 분이 영상에 댓글을 다루셨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사연 보내봅니다. 지금 고덕 아르테온 34평 보유 중인데 4월에 세입자가 분양 당첨돼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번 달부터 내놨는데 전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전세가 귀해질 거라고 들었는데 당혹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항상 너무 잘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영상에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지역 일대가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모여있는 상일동과 고덕동 일대에 있는 아르테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지역 일대 아파트 전세 물량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적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굉장히 좀 급하신 만큼 이 30평대 지금 전세 금액 얼마에 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세 수요가 굉장히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금액도 그 수준까지 좀 내리셔야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세 금액은 한 8억대 수준으로 내리셔야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급한 건 우리 구독자님이 급한 거지 전세 세입자가 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액을 좀 내리셔서 전세 수요한테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전세 물건이 나가지 않고 전세 물건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일동역 주변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인데 약 4,006대 정말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고, 바로 앞에 또 대장급 고덕 그라시움이 마주하고 있죠. 뒤에는 또 고덕자이 센트럴 아이파크, 뭐 여러 아파트들이 있고, 또 인근에 명일동 쪽으로 가면 뭐 명일 솔베뉴 아파트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지역 일대가 2019년 그 시기 일대 거의 약 한 17,000가구가 일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릴 지역 일대가 있는데요. 이 강일동 지역 일대가 있습니다. 바로 옆 라인이고, 또 미사 신도시 지역 일대가 있습니다. 하남. 이 지역 일대를 뒤에 가서 같이 좀 얘기를 드려가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6년 하반기에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년도 하반기에 전세 계약하면 당연히 2년이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권을 수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022년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집주인은 2018년도에 낮은 전세를 주셨던 금액을 당연히 2022년 정시세대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라는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 신규 계약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지금의 시세대로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고자 하시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세 보증금을 잡으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월세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금액과 전환해서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와 월세의 비중,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매매 또한 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수요 입장에서 전액 100% 현금을 주고 들어오시는 매매 수요자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비중이 많지만은 않을 겁니다.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전세 레버리지를 좀 이용을 해서 미리 이렇게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후 전입할 목적으로 사 놓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전세 보증금이 높아지면 들어가는 자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 현금 비중 100% 있는 분들도 전세가 껴져 있는 집보다는 당연히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더 우선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전세 계약하거나 또는 2018년도에 신축 아파트 신규 계약하신 이런 전세 세입자분들이 지금 나오는 시기이죠. 따라서 2018년에 신규 계약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매매 거래량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전세 비중 그리고 월세 비중도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월세 물량도 많이 늘어나져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18년도에 신축 아파트 입주한 물량은 녹번역 일대에 있는 레미안, 베라이즈 또는 힐스테이트 녹번, 이런 아파트가 2018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매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거고 월세 물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도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좀 늘어나져 있는 상황인데 많이 좀 감소할 거다. 또 여기에 반포 일대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반포 푸르지오 서밋이랑 또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신반포 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2018년도에 입주를 했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2016년도 하반기에 입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오래돼서 전세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고 신규 계약이 진행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전세 수요가 많이 나올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전세 물량은 감소해질 거며 월세 물량도 감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매매 거래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이에 반해 B라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B. 2016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A와 다르게 이분은 2018년 상반기가 돼서 다시 전세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상반기가 돼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전세 신규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돼서 2022년에 계약갱신을 수용해 주겠죠. 지금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수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통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세를 다시 맞추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해줬다면 2024년이 돼서 전세가 만료되겠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B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하신 분들 또는 18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하신 분들 또는 2020년에 전세 계약하신 분들은 A와 다르게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C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2017년에 전세 계약을 하셨고 2년이 지난 2019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가 돼서 임대차 3법 이후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을 수용해 줄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전세가 만료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 고덕동 일대를 보면 아르테오는 B와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라시움은 201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C와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B와 C는 지금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전세 수요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갱신권을 사용하고 계시는 비중은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한 80% 이상은 다시 갱신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 입주한 시기가 2020년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 주변에 일시적으로 거의 17,000가구가 일시적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전세가가 워낙 약세였죠.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5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22년 34평 최고가가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갱신권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사용하죠.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러다 보니까 나와야 할 전세 수요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갱신권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 세입자 분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이 비중은 저는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이내. 자, 이렇게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당연히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다른 타 지역 일대 인근 구축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인근 구축 전세로 들어가고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갱신권 요구 안 해서 그러면 새로운 전세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기존에 전세 사셨던 분들이 5억대 사셨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거의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9억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인근 구축 전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 매물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지금 사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전세 대출에 대한 한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문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인근 구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분들 입장에서 더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찾아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 상반기에 계약하신 분, 18년 상반기에 계약하신 분, 2020년도에 계약하신 분, 또는 2017년 계약하신 분, 2019년도에 계약하신 분,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전세 매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세가 만료가 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2020년도에 신축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 또는 2019년도에 신축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매물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 신축 아파트 나온 물량, 어떤 아파트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고덕동, 그리고 상일동, 명일동, 이런 아파트들 있죠. 고덕 그라시움, 뭐 상일동 우리 아파트 아르테온, 뒤에 뭐 자이, 아이파크, 명일 솔베뉴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전부 다 2019년, 20년 요 안팎에 다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 인근 구축 전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인근 구축 어디로 갑니까? 강일동으로 갑니다. 강일동. 또는 미사지구로 간다고, 미사.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옆 지역 일대에 구축이지만 전세 보증금이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그런 지역으로 다 넘어가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강일과 미사지구로 보시면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나왔던 지역 일대가 장이동 쪽 일대인데요. 이 장이 레미안 퍼스트아이 또는 장이 포레 카운티, 그리고 뭐 우리 석관동 지역 일대 레미안 아트리치 같은 아파트가 201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장이 석관 지역 일대. 이 지역 일대 지금 전세 매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역 인근의 월계동 인근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고요. 석격 인근 뭐 그랑빌 아파트 또는 뭐 두산 아파트, 이런 인근에 있는 월계동 인근 아파트의 전세 물량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다. 또 가까운 마포가 있을 수 있겠죠. 마포 대흥동에 뭐 있습니까? 신촌 그랑자이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와 뭐 저 공덕동 뭐 이런 지역 일대들, 신공덕동, 또 여기에 우리 뭐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2019년에 나왔다고. 이런 지역 일대 지금 전세 수요가 어디로 빠지고 있냐면 인근 바로 염리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로. 또는 북아현동, 이편한 세상 신촌이나 이런 북아현 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역 인근의 만리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 일대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개포동도 마찬가지. 사실 2019년도에 입주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쪽 지역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전세 금액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개포동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또 반대로. 그리고 또 주공 아파트들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급전세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창동 주공 또는 상계 주공, 이런 주공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또 목동 신시가지, 또 학군이 좋은 대치동 쪽 라인 쪽, 그런 쪽은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근데 이에 반해 또 압구정 같은 라인은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이 낮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발생이 돼서 매매 자체가 불가하죠. 가뜩이나 매매도 안 되는데 전세 낀 수요도 못 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매매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세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 월세 매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의 전세 수요는 무조건 급감하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만료가 되려면 전세 수요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야 할 수요는 2022년 하반기에 나올 건데, 그 수요는 2016년 하반기에 전세 계약하신 분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하신 분, 이런 분들의 물량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극소수의 물량만 나오는 거다. 따라서 이 A 같은 시기에 전세 계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세 매물의 물량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대로 이 시기에 전세 계약하신 분들은 전세 매물이 더 급감해지는 시기가 찾아올 거다. 따라서 같은 서울 지역 일대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전세 매물의 증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기도건 인천이건 지방이건 다 똑같은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비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신규 계약을 맞춰야 되는데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갱신권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이 물건은 거래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분에게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좀 내리셔서 지금 시기가 좀 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맞추시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